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요. 최근 법원이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80대 할아버지는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서 친손녀를 강제추행했고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할아버지는 손녀의 아버지, 즉 자신의 아들과 형사 합의를 했다면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를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 합의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합의가 되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하게 되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검사 또는 판사님께서 그 사정을 참작해서 유리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합의가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인 본인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자신의 아들과 합의를 했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딸을 상대로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딸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할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양쪽에 다 관계가 있는 아들의 진정한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가 이제 재판부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고 진정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A씨가 몇 살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10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라면은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다. 그러면은 A씨의 의사 자체로 굉장히 중요할 테고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끊임없이 이 신손녀가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아마 그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씨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네.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서 친족간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 기본 양형 기준이 4년에서 7년이고 감경된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된 경우에는 6년에서 9년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과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감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형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람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한 번 한 잘못이 이 사람을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점 때문에 초범이라는 게 굉장히 양형, 선고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불완전성을 전제로 처음 잘못한 경우에는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중요한 양형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죄, 폭행죄, 또 재산적 범죄를 보시면은 사기죄, 절도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한 대 맞긴 맞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양형으로 참작이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성범죄에서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만 폭행죄 같은 것이 대부분 극명한 예라고 봐요. 죄는 되지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피해자의 의사가 작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도 지금은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가 많이 대부분 다 없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합의를 하더라도 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받습니다.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미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 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좀 돌변했다거나 네.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합의를 번복해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강간을 해서 굉장히 중한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나 너한테 돈 안 받아 그러면서도 합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한 접촉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가 나한테 한 범죄에 대해서 나는 1억 원을 줘도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 이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마치 무슨 보험처럼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금이 딱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합의금이 딱 일률적으로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합의금을 보면 대충 이런 정도 사안에서는 이 정도의 합의가 됐더라, 이런 거는 어떤 고려할 때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런 진정성을 피해자가 받아들이면은 돈을 안 받고도 합의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은 그 무죄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의 정황상 범행을 한 것으로 좀 강하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은 합의를 해서 차선책을 마련해 놓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은 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의뢰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이런 경우에 합의를 하면은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의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신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이고, 합의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이 상황에서 너한테 잘못을 하고 이 합의금으로 너한테 주는 거는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이상 무죄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결백한 경우에 합의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합의를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딱 명백한 건 아니거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에 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너가 동의 안 했다면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한테 사과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너한테 보전을 해줄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과연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합의금은 얼마가 될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상황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